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1년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하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교육, 이벤트 참여를 위해 유튜브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 알트스페이스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소프트웨어 체험 및 캠프, 토크 콘서트, 해커톤 챌린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와 개막 영상 시청, 환영사, 축사, 축하 공연, 개막 세리머니,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랜선 참가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내빈 여러분 모두 착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과 이번 페스티벌의 내용을 담은 소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 구축 및 확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본사업을 통해 양성된 300여 명의 인천 소프트웨어 강사는 3년간 인천 전 지역의 약 1만 7천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AI 분야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화군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체험관을 포함한 여러 교육 거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강사의 소프트웨어 AI 분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강사 협동조합 대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테크노파크에서는 교사, 학부모 등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주관하여 3년째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회 페스티벌은 이틀간 2만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인천 소프트웨어 교육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3주간 약 11만 3천 명이 참여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트렌드인 메타버스 기술을 융합한 온라인 페스티벌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제3회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을 선보입니다. 홈페이지에 포털 이미지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는 해커톤 챌린지와 전시회, 소프트웨어 체험과 소프트웨어 캠프는 물론 책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아이디어톤과 소프트웨어 심화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주제의 토크 콘서트와 OX 퀴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인 알트스페이스에 조성된 페스티벌 공간에서는 화려한 개막식과 체험, 이벤트를 즐길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꾸민 디지털 교육 도시 인천의 마인크래프트 우수작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온라인과 메타버스 환경에서 17일간 펼쳐질 2021년 제3회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와, 영상을 보고 나니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의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영사를 해주실 인천 테크노파크 서병조 원장님과 축사를 해주실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을 메타버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환영사를 해주실 서병조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서병조 원장입니다. 제3회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 개막식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지구적인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비대면 기반의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융합적 사고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컴퓨팅 능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은 인천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이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실과 가상의 창의적 융합 공간인 메타버스를 통해 개최되는 만큼 새로운 체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인천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이 더욱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병조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께서 연단에 올라와 계십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2021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교육 온라인 페스티벌에 오신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바로 메타코딩입니다. 행사 역시 주제에 걸맞게 메타버스를 활용해 열립니다. 어떤 제약과 장애물 없이 머릿속 상상을 이룰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도 체험해 보시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수많은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우리 인천에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더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훌륭한 인재들도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님의 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교육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인천 교육가족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청 그리고 인천 테크노파크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 인천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단절과 고립에서 벗어나 따뜻한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을 지닌 미래 시민을 키우는 교육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소양 교육을 폭넓게 받음으로써 타인과 함께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메타포트라는 3차원 메타버스 축제 공간을 구축하여 실감나는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체험과 교류의 장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인천 메타포트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잇는 새로운 관문이자 미래로와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교육 페스티벌을 통해 인천교육가족 모두가 휴먼 디지털 교육을 체험하고 상상하며 미래교육의 멋진 이미지를 직접 조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성은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성대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서병조 원장님과 박남춘 시장님, 도성은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막 축하 공연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멋진 공연이 눈앞에 펼쳐질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박수와 함께 개막식 축하 공연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프트웨어와 AI,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이번 페스티벌의 내용을 샌드아트로 잘 표현한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세리머니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세리머니에 참여할 세 분의 귀빈께서는 무대에 설치된 버튼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VIP분들의 멋진 세리머니와 함께 지금부터 2021년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막식 1부를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2부 무대인 토크 콘서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헬로 AI의 김영욱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욱 대표님은 오늘 소프트웨어와 AI, 메타버스 등의 미래 IT 기술 및 트렌드와 그 사례들에 대해 얘기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와 함께 김영욱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주제는 바로 기계와의 경쟁 2022입니다. 자, 벌써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IT 생활을 생각해 보면 보통 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아니라 이 IT 쪽은 2년 혹은 1년 반 만에 테마가 계속 바뀐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IT 트렌드라고 들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뭐 IoT, AI, 머신러닝, 블록체인, 자율주행, 드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10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하면 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도 나온 지 이제 10년 남짓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IT는 정말 크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만 하더라도 네,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어왔는데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온 이 내용들 사이에서 우리가 전체를 관통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 IT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고구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고구마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뽑는 순간 모든 게 다 딸려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유명한 키워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한동안 4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바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뭐 가상공간, 아바타, 경제, 콘텐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도 역시 블록체인, 그리고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그리고 요즘에는 이 메타버스 세상과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계를 같이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IoT 기술도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기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어떤 키워드를 뽑는다라고 하면 바로 고구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고구마처럼 이렇게 속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고구마처럼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달콤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을 듣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고구마가 답답하지 않고 달콤한 그런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에 저는 그냥 단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앱 개발자로 바뀌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웹과 IoT, IoT에서 이렇게 딸기도 키워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클라우드 컴퓨팅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클라우드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중앙 집중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바로 클라우드죠. 제 윗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외국인들로 다 바뀌어가는 현상들을 함께 겪었고요. 다음에 결국에 저한테 떨어진 일들은 거의 다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거의 한 85%, 90% 정도 되는 일들이 전부 다 AI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년 전 제가 제일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AI라는 것은 정말로 뒤에 큰 컴퓨터들,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하는 정말 큰 컴퓨터들 앞에서 흰 가운 입은 연구원들이 하는 게 바로 AI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등학생들까지도 AI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AI가 보편화되고 있죠. 자,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메인 주제는 바로 이 기계와의 전쟁입니다. 자, 기계와 왜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자면, 자, 먼저 이게 체스판이 있죠. 이 체스판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8칸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체가 64개의 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체스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전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체스판을 보고 있으면 양쪽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 전쟁터가 바로 체스판이죠. 그래서 일종의 전쟁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 체스를 제일 처음에 개발했을 때 왕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스를 개발한 사람한테 큰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체스를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게 전체가 64칸이니까 첫 번째 칸에는 쌀을 2알, 두 번째 칸에는 4알, 그 다음엔 8, 16, 32, 64, 128, 256, 무슨 컴퓨터의 그 메모리 같죠? 그렇게 2배씩 증가하게끔 달라라고 한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기엔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어서 이제 중반부를 지날 때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32번째 셀을 지나면서 자, 세기가 힘든 숫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64번째 칸을 지났을 때는 나라를 팔아야 될 정도로 숫자가 커졌다는 겁니다. 보통 이 이야기의 결론은 2가지예요. 왕이 이 체스판을 개발한 사람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라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을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왕이라도 목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목을 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2배씩 증가하는 게 중반부를 넘어섰을 때 굉장히 무섭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의 무서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과거에 체스판에 얽힌 슬픈 이야기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현재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아저씨가 인텔의 코파운드라고 하는 무어라는 아저씨죠. 그래서 이분이 무어의 법칙, 어디서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무어의 법칙이에요. 모든 반도체 기술은 2년에 2배씩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보면 2년이 아니라 그렇죠, 18개월에 2배씩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느리고 구리다고 화를 내실지 몰라도 그 컴퓨터는 10년 전에 비해서 이미 5,000배가 더 좋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르게 보면 저기 달나라에 사람을 보낼 때 나사가 가지고 있던 전체 컴퓨터를 다 합쳐도 여러분들 핸드폰 한 대만큼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뭘 했을까요? 정말로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고요. 우리는 서로서로 하트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기프트콘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컴퓨터의 성능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컴퓨터라는 자체가 그렇죠, 그냥 계산기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네, 애니악이라고 있죠. 진공관 뭐 몇천 개가 들어가 있고 그 애니악만 하더라도 그냥 계산기였어요. 미 육군의 탄도미사일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계산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라는 건 어떨까요? 그냥 계산기일까요? 이제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을 알아봐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미 9년 전부터 네, 영어권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말귀를 더 많이 알아들어요. 이걸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은 이제는 사진, 동영상, 그리고 문장,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 뒤에는 그렇죠, 무어의 법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체스판은 이미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봇이 보면 일본에서 개발했던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혼다에서 개발했는데요. 이 로봇이 나온 게 벌써 한 8, 9년 정도 전에 네, 로봇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아장아장 걷지만 이 로봇이 걷는다는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로봇이 걷고 있는 것을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렇게 예쁘게 잘 걷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서 네, 열심히 코딩을 고쳤어요. 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수치를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디버깅하고 해서 이 로봇이 걷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가면서 이 로봇을 걷게 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은 이 로봇이 네, 걷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스고이 데스 이러고 바로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칸을 걷다가 바로 자빠집니다. 네, 그리고 못 일어나요. 아마 저게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저 로봇의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이라도 못 일어났을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이게 8, 9년 전의 기술인데 한 4년 전쯤 되니까 기술이 또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뀝니까? 자,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기술을 보면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약 4년 전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말도 안 되게 바뀌었죠. 도대체 4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4년 만에 이렇게 크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어의 법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강력해졌지만 네, 그 사이에 그 무어의 법칙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다 일일이 코딩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라 라고 미션을 주면 이 로봇 혼자서 계속 수천 수만 번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아,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발 딱 걷는 걸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동작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눈밭도 걷고요. 뛰고 달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강화학습의 무서움은 우리가 수년 전에 알파고를 통해서 이미 본 바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벌써 네, 3, 4년 전 영상이고요. 바로 작년 영상을 보면 또 다릅니다. 이 작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그냥 로봇이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공개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제는 미국 군인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 코스를 이 로봇이 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로봇들하고 사람하고 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련에 탱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상대적으로 탱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투입을 했느냐? 바로 드론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고 한 발 한 발 지금 폭탄을 정확하게 떨어뜨리고 있죠. 중국제 드론을 수입을 해서 터키제가 되었고요. 그 터키제를 수입을 한 게 바로 여기서 사용한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무인기인데 15kg짜리 폭탄 4발을 달고 위에서 게임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를 정도로 작은 나라, 그렇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서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계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컴퓨터들이 다 판단해주면 사람은 최종적인 결정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을 죽일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미래의 전쟁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총을 맨몸으로 들고 나가야 되고요. 돈이 있는 나라들은 로봇을 대신 내보내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자, 이걸 그냥 사람과 로봇, 싸움, 뭐 죽음 이런 걸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전쟁에 사용됐던 무인기인데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렇죠? 이런 걸로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그 미국의 그 실질 소득입니다.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인데, 자, 1955년에서 2010년까지 데이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소득 수준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한번 꺾이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 소득이 한번 꺾였고요. 이 꺾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IT 기술의 발전 때문에 한번 꺾였어요. 네, 사람이 그만큼 덜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꺾이고 났는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맞벌이가 시작된 게 바로 1970년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꼭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꼭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1인당 실질 GDP의 성장 속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면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못 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건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자,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1940년에는 37.3%였는데 쭉쭉 빠지다가 2000년이 되면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미 2006년 정도에 로봇팔이 하나 나왔어요. 그 로봇팔을 사람이 이렇게 잡고 한 번만 이렇게 일을 해라고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로봇팔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로봇팔 하나가 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임금 노동자 2년치 분량의 비용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로봇을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로봇한테는 4대 보험을 할 필요도 없고요. 휴가를 줄 필요도 없고 전기만 주면 24%라도 24시간이라도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로봇하고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의 지식과 그리고 행동들을 패턴화시키고 수치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강화시켜 나가고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단순한 일들, 그리고 비지식 노동자들의 일들은 점점 더 로봇과 AI에 잠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미국의 정규직 남성의 임금 변화인데, 자, 보시면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실질 임금의 반도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 임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임금이 덜 오르면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래도 약간 나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그보다 낫다는 거죠. 이게 어떤 학력에 의한 편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식 노동자나 고숙련 노동자가 아니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임금에 대한 결정권 자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보면 뭐 실제로 우리가 축산업 등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임신이 가능한 확률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그냥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55%였던 것들이 95%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센서 하나를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송아지가 임신할 확률이 39%에서 67%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도 원래는 산업 안전 관리 하시는 분들이 다 봐야 되지만 지금 CCTV 뒤에 있는 AI가 이걸 다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사람이 조치하면 조치가 끝났다는 것까지 스스로 감지할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데이터를 잘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는 기법들을 어려서부터 또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가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들은 좀 다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럼 우리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는 이 자동차들을 보면 10년 전의 자동차하고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이미 굉장히 스마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사용했던 그 핸드폰들 보면 다 폴더폰이었죠. 16화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그랬던 폴더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떤 현상을 겪었습니까? 자잘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플랫폼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가 그 기로에 서 있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도 전부 다 전기로 이렇게 전동화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사람이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되고 검증된 기술이 바로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트램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가장 안정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검증된 기술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로봇택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봇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내 자동차가 밖에 나가서 혼자 택시 영업을 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실현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이 정도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볼 때 그러면 자율주행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걸 지금 이 짧은 세션에서 이만큼 와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이 전체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0, 1, 2단계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휴먼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운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하는데 운전 보조 기능 정도고요.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가면 자율주행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은 4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3단계, 그리고 어떤 분들은 2.789 아무튼 2단계 후반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근시간 안에 3단계 혹은 4단계의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뭐 여기저기서 사고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깥의 외형도 누가 봐도 전기자동차 같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자, 블루투스 이어셋 같은 거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귀에 꽂았을 때 지하철에서 못 꽂고 다닐 정도로 되게 사이버틱하고 오버한 그런 디자인들이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네, 지금 자동차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330만 킬로를 뛰고 첫 번째 사고가 날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시내에서 이제 이런 자동차들이 굴러다닐 때쯤 되면 나는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라도 어쨌든 IT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게 뭘까? 근데 찾아보면 다행스러운 건 유튜브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없고 내가 노력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신다면 코딩 없이도 할 수 있는 머신러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코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테크 인센시티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 인텐시티라고 하면 보통 불꽃 같은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 테크 인센시티라고 하면 불꽃같이 기술을 도입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경쟁업체하고 경쟁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한 확실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기술을 그냥 하나 도입하고 또 간을 보고 하나 도입하고 간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꺼번에 들여와서 비즈니스 구조를 완전히 바꾸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테크 인센시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이 바로 이 스타벅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테크 인센시티라는 단어하고 스타벅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관련되어 있는 글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3가지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어떤 기술을 도입했냐면 블록체인, AI, 그리고 IoT 기술을 한꺼번에 도입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AI가 커피를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원두에 대해서 무결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40만 대가 넘는 커피 머신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스타벅스 잘 나가는 이유, 문화를 파는 기업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치열한 IT 기술들을 잘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겉보기에는 그냥 실물 경기를 하는 기업들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열어보면 IT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만 하더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극적으로 변화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현재고요. 그리고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민보다는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체스판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하나하나 이런 마일스톤을 찍고 내 마음의 안위를 얻는 것보다 스트리밍의 개념으로 기술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꼭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장 작은 일부터 데이터의 성과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길게 그리고 또 깊은 주제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www.swfesta.kr과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 알트스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강연과 토크 콘서트, 소프트웨어 체험과 캠프,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안내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개막식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저는 하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